오전 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지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중서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한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 측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전했습니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지만 냉랭한 북한을 설득하는 부담도 동시에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여당에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주택거래 허가자엔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자유한국당은 공급은 확대하고 규제는 푸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가계빚만 늘린 실패한 부양책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일어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됐던 국회의원 11명이 모두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이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접 결정한 건데 의원직 상실령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역 의원만 28명이 받게 될 정식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주대 의대 교수회가 이국종 교수에 대한 유희석 의료원장의 욕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유희 의료원장 사임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고용부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크고 폭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출근길은 영하권 추위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휴일에는 중서부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 기온 몇 도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4.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선 가까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 지역에는 닷새째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고요. 철원이 영하 10.2도, 파주는 영하 8.2도, 대전 영하 2.6도, 대구는 영하 2.1도 등 전국이 영하권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산간 지역에는 최고 5cm, 그 밖에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6도, 대구와 광주 7도, 부산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중서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비건기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미국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남북 간 협력 사업과 관련해 한미가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했다며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동맹으로서 같이 일하고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항상 그래 해왔고요. 그 존중의 기초 위에 서서 한미가 동맹으로서 열심히 같이 일하고 또 서로 조율한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협의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언급한 워킹그룹 차원에서 조율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제재와 관련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도 한미가 효율적으로 해온 만큼
구체적인 형식에 딱히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화할 수도 있고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워킹그룹을 열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워킹그룹이 매우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잘 이루어져 왔다. 실제 조율 과정은 관광객의 소지품과 동선 등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정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통지문에서 보듯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협의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설득하는 부담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규입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 협력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 협의로 독자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면서 남북이 협력해 마련한 방안이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협의해서 제재 면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북미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선을 그은 건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미 관계가 앞바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북 관계는 뒷바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뒷바퀴의 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왔습니다. 네. 2019년에는 하노이 정상회담이라든지 판문점 지금 보고 계신 판문점 남북미 회동 등을 통해서 앞바퀴의 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끌고 갈 거야라는 기대를 저희가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지금 상황은 다시금 2018년 즉 뒷바퀴 남북이 다시 동력을 만들어내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라고 한 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사자로서 나서라라는 뜻입니다. 2018년과 같이 남북이 같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6차 회의가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정은보 협상 대사는 타결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이견 해소 과정이 필요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정 대사는 귀국길에 기자들을 만나 방위비 협상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새로운 이슈들도 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한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에 대한 거는 사실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정 대사는 새로운 이슈라는 것이 호르무즈 파병 관련이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시한을 넘긴 만큼 하루속히 타결지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과 방위비 협상이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언론에서 언급하는 특정 구체적인 어떤 무기 관련된 사업들을 논의를 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이 국방부의 사업비로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논의는 없습니다. 정 대사는 그러면서도 동맹에 대한 기여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의 간극을 좁히고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국 분담금은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분담금 증액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조나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은 국무부 소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정부 여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동일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총선 전략과 장애인 비하 논란 다음으로 관심이 쏠린 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생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3주택을 가지고도 세금 많이 내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그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세금 부과와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에 집중한 정부 기조를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당에서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1주택과 2주택, 3주택 이상만으로 구분된 종부세 과세 체계가 중장기적 조세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건데 세 채 이상 집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집 3채를 소유한 사람과 집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해 논란이 된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허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 경제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면서 여야의 부동산 공약은 이제 뚜렷한 대결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투기 지역 다주택 보유 후보자들에게서는 부동산 매각 서약서까지 받겠다는 민주당. 진정성 호소를 넘어 무주택자의 표심을 당길 부동산 공약을 완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닮은 꼴인데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총부채 상환 비율 등 대출 문턱을 대거 낮췄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3분기 999조 원대였던 가계대출은 2년여 만에 1260조 원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결국 2년이 채 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출을 죄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의 이 청약이 과열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봐야 되는 걸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같은 것도 앞으로의 그 대책에 필요하다면 집어넣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뒤 자유한국당은 닮은 꼴 부동산 공약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가계대출이 여전히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양책을 내세운 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주택 매매 허가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장 경제 근간을 위협합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이념을 넣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에 맞설 공약으로 지난 정부에서 홍역을 치렀던 정책을 재탕 발표하는 데 그치면서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 데 함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 공천으로 혜택을 본 대구 경북 현역 의원들은 이번 총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부산 경납 현역 의원 여러 명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수도권에서도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는데 유독 대구 경북에서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에서 나온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당내 경선에서 청와대 프리미엄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실장은 민주당의 경우 1년 전부터 공정한 공천 룰을 만들었다며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독일과 미국 등 해외에서 생활해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모레 귀국합니다. 자신은 어차피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을 팔자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함께 보시죠. 모레 귀국하는 안철수 전 대표, 곧 출간할 책과 관련해 독자들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 것 같다면서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보수통합 논의와 관련해 안 전 대표가 과연 어디로 향할지인데 측근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이제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 보수 아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보수 통합의 프레임에 갖다 놓고 그걸 참여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이걸 실용의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서 적어도 합리적 개혁의 큰 흐름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물론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까지 안철수 전 대표를 통합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 보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공학적인 통합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지면서 보수 통합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안철수계 의원들이 속한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신당 창당에 나설지, 또 안 전 대표의 귀국이 정치권의 태풍이 될지 한낱 미풍에 그칠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일어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약식 기소됐던 의원들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접 결정한 건데요. 법조계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여야 의원들이 모두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충돌 등에 관여한 정도나 물리력 행사 수준을 고려해 약식 절차에 붙여졌던 의원들까지 모두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약식 기소됐던 의원은 모두 11명인데 이 가운데 9명은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김성태 한국당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약식 절차로 처리할 만큼 사건이 간단하지 않고 사안 자체가 무겁다는 판단 아니냐는 겁니다.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애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식 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요청할 경우엔 재판부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 기소됐던 의원들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폭행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 본격 착수합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만 28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된 만큼 1심 선고가 나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방송 편성에 대한 부동한 간섭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의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먼저 김성태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별개 정신으로 한 놈만 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극한의 처절한 투쟁으로 오늘까지 단 한순간도 실세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강력한 대여 투쟁을 이끌면서 스스로를 들깨에 비유한 김성태 의원에게 총선을 앞두고 최대 정치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성태 의원 물론 여러 차례 혐의를 강하게 부정해왔습니다. 진실의 법정에서는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얼마나 부실하고 아무런 또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재판부가 확인했고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무죄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에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건데요. 김성태 의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들깨 김성태 의원 이번에도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1심 선고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반대에도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포함한 개혁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서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물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들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 일선 검찰청 대다수가 진행 중인 수사와 반부패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모두 반대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에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을 맡았던 반부패 수사부 2곳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하는 공공수사부 1곳에 외사부 등 모두 7개 부서가 개편 대상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뒤에야 검찰 의견을 물었고 답변까지 들은 만큼 예정대로 직제 개편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입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박빈 직제에 따른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거란 관측입니다. 앞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처럼 직제 개편과 후속 인사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두 기관이 또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금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오로지 총선 150명 국정 팽개치고 출마. 공직 인사들이 줄사표를 내면서 국정은 뒷전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한국당 구닥다리들을 싹 쓸어내야 한다며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모레 귀국하는 안철수 전 의원, 바이러스 잡는 게 내 팔자. 이번에 바이러스를 잡을 곳은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에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반토막됐고 강남 4구 오름세가 멈췄다며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원전 갈등을 못 풀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일면에서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합의기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분란만 반복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눈에 띄는 기사입니다. 휴가 갔던 전차 조종수 여자 되어 돌아왔다. 현직 하사가 휴가 기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원했지만 군은 장애로 판정해 전역 대상에 올렸습니다. 9점이나 앞섰는데도 버저비터 3점 슛. 감독은 왜 끝까지 공격 지시했을까? 승패수가 같을 땐 득실차로 순위가 갈리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농구 코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을 제안하며 어떤 형태로든 1인자 자리를 지키는 종신 권력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토리 아들 어떡하나 부모는 애탄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에서 이미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데 국내에서는 공식 통계조차 없다는 기획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보적 행보가 이어집니다. 바티칸 교황청의 국무원 차관직에 여성이 처음 임명됐고 결혼한 남성을 사제로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고 성남에서는 다가구 주택 화재로 일가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컴컴한 밤하늘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소방호스로 연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안산역 부근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젯밤 11시 40분쯤. 불은 해지 등을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꽁초 불씨가 폐지에 옮겨부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8시 반쯤엔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에 있는 2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아들, 유치원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강원도 원주시 흥양리에 있는 철강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공장 2개 동 가운데 1개 동과 내부 공구류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시 모연읍에서는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몽골인 남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아주대 의대 교수회가 이국종 교수에 대한 유희석 의료원장의 욕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류 의료원장의 사임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용부가 직접 개입할 여지도 크고 이 교수 외에 폭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 교수와 병원 간의 갈등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아주대 의대 교수회가 병원 의료진들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유희석 의료원장의 폭언 상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유 원장의 즉각 사임과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전체 교수진의 사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서였습니다. 유 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까지.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러나라고 요구한 건 사안이 중대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교수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아야 할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였던 점, 교직원의 노력과 이국종 교수의 기여로 쌓은 병원의 평판을 추락시킨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외 출장 중인 유 원장이 돌아오는 대로 직접 만나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건과는 별개로 유 원장에 의한 폭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내 일반 교수 중 몇 명이 같은 경험을 한 것을 교수회가 확인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가해 당사자인 유 원장이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인데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고용부에 진정을 내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 징계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병원 측의 취할 행동은 없다고 보지만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주장과 다른 CCTV 화면 등 반박 자료를 다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 측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날 해당 유흥업소에 갔지만 내내 매니저와 함께 있었고 당일 150만 원짜리 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면서 여성 도우미와 술을 마시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유흥업소 직전에 들렀던 장소의 CCTV를 제시하며 김 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도 거짓이라고 지적했지만 경찰은 김 씨 측이 제출한 증거들이 성폭행 무혐의를 직접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정 전 회장은 2017년부터 고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모들로부터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술자리에서 학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법원이 관리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한화 대전 사업장 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관리 책임자 3명에게는 금고 1년이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화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서 은행과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은 내부 통제 운영 책임은 최고 경영자에게 있다며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DLF를 판매한 은행은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들이 상품 판매에 직접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최근 수출 감소폭이 축소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하면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소폭 반등해서 2.3%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보고서에서 이런 회복세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신흥국이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6.1%, 올해 6.0%, 내년 5.9%로 소폭 하락하겠지만 팽창적 통화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여전히 세계 성장률을 이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종이처럼 구겨지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를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폴리이미드 소재의 국산화 가능성도 한 차원 높일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더블폰의 생명은 접는 구간이 얼마나 열과 화학 반응에 잘 견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무기물 소재가 반도체 소재로 쓰이고 있지만 화면을 자유자재로 구부리려면 유연한 소재가 적합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접는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반도체 절연 소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절연성과 유연성, 내열성, 삼박자를 동시에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유연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종이처럼 구부러짐에도 불구하고 절연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성능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또한 상온에서 한 번 용액을 코팅하는 공정으로 절연 방막을 만들기 때문에 제조 공정도 단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절연 소재는 현재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최근 인쇄 공정 기반의 유연전자 소재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무역 분쟁에서 이제 나타난 것과 같이 기능성 폴리미드 소재를 국산화하는데 큰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정성준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화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의 전령 복수초가 무려 한 달이나 일찍 폈습니다. 1월 개화는 관측 이래 5번 있었는데 올해는 역대 3번째로 빨랐습니다. 정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눈을 뚫고 황금빛의 작은 꽃이 피어납니다. 행운과 장수를 의미하는 이름을 지닌 야생화, 복수초입니다.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 눈과 추위 속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봄의 전령사로 불립니다. 보통 2월 12일을 전후에 선을 보이던 서울 홍릉숲의 복수초. 그런데 올해는 무려 한 달이나 일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수초는 개화 직전 20일간의 기온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수초가 시기를 착각한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였습니다.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도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어서 남부뿐 아니라 중부에서도 봄꽃이 일찍 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수초가 1월 한겨울에 꽃을 피운 건 1995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모두 5번째. 올해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1월 개화가 관측되었으며 지금까지 201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월에 개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겨울철 기온 때문에 복수초의 개화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겨울에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봄꽃들이 서둘러 개화하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이죠. 영국 록밴드 퀸이 첫 단독 내한 공연을 엽니다. 퀸은 영화 흥행 이후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호응에 감사하다며 더 젊고 새로운 차원의 무대를 예고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락의 전설 그룹 퀸이 한국 팬들을 위한 무대에 섭니다. 지난 2014년 록 페스티벌 슈퍼소닉 2014에 참여한 지 5년 5개월 만인데 단독 공연으로는 처음입니다. 공연에 앞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로저 테일러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 이후 한국 팬층이 매우 젊어졌다며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공연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I think we have another level because we have another younger audience. After working with Adam for so many years, the shows have got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So this is a great time. 퀸의 더 랩소디 투어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빈자리는 지난 2012년부터 보컬을 맡아온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 애덤 램버트가 대신합니다. There's only one Freddie Mercury. With Roger and Brian's help, I quickly learned that instead of imitating Freddie or copying what Freddie did, the key to really making this work and to have some integrity. 브라이언 메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아더 챔피언을 부르며 멤버들을 기다린 한국 팬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세계를 휩쓴 BTS 등 K-팝에 대해서는 색다른 감성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며 과거 로켓롤처럼 미래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When we were young, rock music was the language of the kids, of the young, and it grew up. I think everybody thought that rock and roll would be finished after a few years. It would be very interesting to see what happens with K-pop. Does it grow with the generation, and does it continue to be the voice of that generation? 퀸은 지난 1971년 프레디 머큐리와 브라이언 메이, 존 디콘, 로저 테일러의 4인조 밴드로 출발해 15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고 전 세계에서 2억 장이 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91년 숨진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2년 전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불러 모아 역대 음악 영화 흥행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오릅니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49,200원이 부과돼 항공 여행객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는데 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1갤런에 189.3센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 할증료 역시 3단계에서 4단계로 인상돼 승객이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은 편도 5,500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현지 시각으로 16일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하원이 가결한 탄핵 소추안을 전원 민주당 의원으로 이뤄진 7명의 소추위원이 상원에 가져와서 검사로서 낭독하고 재판장을 맡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배심원인 상원 의원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소추위원을 대표해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개 혐의로 탄핵 소추가 이뤄졌다는 소추안을 낭독했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교도통신은 현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지난달 31일 폐렴 증세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69세 남성이 지난 15일 오전에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41명이 호흡기 질환 진단을 받으면서 그중 5명은 중태며 12명은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잇따르고 있는 폐렴이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엔 태국에서 발생하기도 했죠. 다음 주 중국 최대 명절 춘제를 맞아서 많은 중국인이 해외로 나갈 것으로 보여 관련국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확산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가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関連した肺炎の患者の発生が国内で確認されたのは今回が初めてでございます。 이 환자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친척을 만나기 위해 우한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 남쪽인 가나가와현에 사는 이 남성은 중국 우한을 방문했을 때인 지난 3일 열이 많이 났고 6일 일본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당시 공항에서 검역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그냥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10일부터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호전돼 닷새 만에 퇴원했습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이 남성의 검체에서 우한에서 확인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이번 폐렴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우한의 수산시장에는 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이 남성이 우한 현지에서 폐렴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파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실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 수집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国際的な情報収集や検疫の着実な実施、万全の体制で行っていく。 지난 8일에는 태국에 여행을 갔던 60대 중국 여성이 우한 폐렴에 걸린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 주 춘제 연휴를 맞아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갈 것으로 보여 관련국들이 방역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호주에 단비가 내리면서 산불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잿더미로 변한 지역에 폭우가 예보돼서 홍수와 산사태 등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후부터 멜버른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최대 산불 피해 지역인 뉴사우스 웨일즈에도 큰 비가 내려 잇따라 불길이 잡히고 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려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o we're quite optimistic that come Sunday, Monday, instead of this shower and storm activity which can be hit and miss, we'll see wider areas of the state receiving much useful rainfall. 뉴사우스 웨일스 동북부 등 일부 지역에 최고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무들이 잿더미로 변한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번 집중호우로 홍수나 집안 붕괴 등 새로운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리 근처에선 오염수에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산불에 탄 나무와 돌의 잔해 등이 빗물에 쓸려 유입되면서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Sadly, it's oxygen depleted water, and the fish are really doing it tough here. They're stressing like mad. 호주 당국은 댐 주변에 오염 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 지표 호조와 양호한 기업 실적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2% 오른 29,297.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4% 상승한 3,316.8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06% 급등한 9,357.1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Three, two, one. You're just a ringing in my ear, and if I heard you, which I don't, and spoken for, I fear. Everyone I've ever loved is here within these walls. I'm sorry, secret siren, but I'm blocking out your calls. I've had my adventure, I don't need something new. I am afraid of what I'm risking if I follow you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What do you want? 'Cause you've been keeping me awake. Are you here to distract me so I make a big mistake? 네, 오늘 아침도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8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영상 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휴일에는 영하 2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에는 비와 눈 소식도 있습니다. 산간에는 최고 5cm,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거나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영동 지방은 건조 경보로 특보가 강화된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하늘 표정이 맑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높아질 수 있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과 전주 6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대안인 다음 주 월요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설 연휴까지 한파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